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8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2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은 무술년, 을축월, 기사 1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 일진 기사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기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일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일간과 축월이라고 하는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여기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 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오행 중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되고 또 이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십간이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와 음토인 기토로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 음의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토인 무토 같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고항토라고 해서 높은 산맥이라든가 큰 산 내지는 드넓은 평원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항토가 아니라 전원토라고 해요.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에다가 밭전자가 동산 원자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원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과수원 그리고 울타리가 있는 밭을 동산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이라고 하는 것, 동산, 과수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무토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무토에 비해서 이렇게 드넓은 광활한 그런 대평원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문전옥답 같은 거예요. 문전옥답. 문 앞에 있는 아주 비옥한 전답 같은 것을 말하고 작은 규모의 작은 곡식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어서 재배할 수 있는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그런 흙 내지는 이제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기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무토 같은 경우는 왕한 경우에는 무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진술충미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양도는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을 용신으로 취용하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비옥한 어떻게 보면 화분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흙이기 때문에 이거를 화분에 담겨져 있는 흙이라고 해서 이제 분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분토라고 하는 것은 동이분자에다가 이제 흙토자라서 작은 화초를 키울 수 있는 화분 같은데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땅은 뭐냐면 기토라고 하는 흙은 뭐냐면 꽃을 피우는 어떤 화초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작게 키우는 선인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쉬운 말로 이렇게 직업적으로 크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먹기 위해서 상추 같은 것도 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서 작게 고추도 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농작물 같은 걸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말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소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기토 자체에 이렇게 꽃이라든가 작물이 이렇게 심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그림하고 갑자기 이제 그림을 찾느라고 이렇게 썩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요 정도 집안에서 이러한 화분 정도는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건 이제 무슨 텃밭 같은 데서 이제 꽃을 이렇게 좀 클로즈업해서 이제 찍은 그림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할 때 여기 이 화분에 담겨져 있는 흙 있죠? 요것이 기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요 요것이 분토거든요.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흙, 요것이 이제 분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요것이 이제 문전 옥답이라든가 전원토 같은 그런 약간 좀 요거보다는 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화초를 심거나 작은 작물 같은 것을 재배할 수 있는 이제 비옥한 이런 흙을 말하는데, 이 흙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토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새싹이라든가 이렇게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연상을 하셔야 기토 일간 사주를 감명할 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또 편할 겁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냥 일반적으로 간목일간, 을목일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때는 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큰 뭐 대림목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기토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씨앗 같은 종자 같은 것 있죠. 물론 이것이 이제 더 크게 되면 뭐 울창한 큰 나무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애초에 처음 자랄 때는 작은 새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심어져 있는 이 새싹이라든가 여기에 심어져 있는 화초라든가 이런 것을 목으로 비유를 하는데, 대개 이런 것은 이제 간목, 종자, 씨앗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새싹이라든가 화초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이러한 흙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개념 어떻게 본다라고 하는 개념 아시겠죠? 전원토, 문전옥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름지고 비옥한 흙 내지는 땅, 그 다음에 화분에 담겨져 있는 비옥한 그런 거림기 많은 그런 토를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령이라고 하는 것 보게 되면, 이 월령이라고 하는 건 축월에 해당이 되죠. 축월, 그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엄동설한입니다. 엄동설한, 그죠? 그렇게 되면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봄, 시원한 가을, 그 다음에 더운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라고 하는 뜻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겨울에는 수가 한두 점 더 있게 되면 한습이 아주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개념도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게 되면 사주를 볼 때 좀 더 낫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토라고 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새싹이 담겨져 있는 화초가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문전옥답이라든가 그런 화분이 겨울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겨울을 맞은 거하고 똑같죠. 자, 지금 시골에 있는 텃밭을 생각해 보시면, 물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쳐놓은 상태에서는 뭐 상추도 심고 뭐 기타 이제 작물을 심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여건에서 그 텃밭에는 어떠한 작물도 자랄 수가 없게 되겠죠. 또 어떠한 씨앗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건 너무도 당연하죠. 추운 겨울에 거기다 씨앗을 심어봤자 그 씨앗은 발아대기가 힘들어요. 왜냐? 춥기 때문에 그렇죠. 춥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추운 겨울에 동토에다가 씨앗 심어놓고 거기다 또 빨리 자라라고 물 주게 되면 그게 또 더 얼어버리죠. 이거는 이제 웬만한 애들도,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다 씨앗 뿌리고 물 주면 잠깐 좀 이상하게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겨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씨앗을 심고 물 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겨울의 땅은 생기라든가 생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없다죠. 이거는 생기가 이제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겨울에는 발하지 않고 자라지 않게 되죠. 물론 선생님, 이런 경우 뭐 보리도 있고요. 겨울에 뭐 시금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심기도 하고, 저기 뭐 제주도 가면은 밭에 배추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작물의 특성이 그런 것이죠. 겨울에 자라는 작물들이 있어요. 특히 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을이나 이때 심어가지고 또 보리 밟기 같은 거 하죠. 땅을 꼭꼭꼭꼭 눌러줘야지 보리가 좀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눈도 또 와줘야 겨울 가뭄이 들지 않아서 그 보리가 잘 자라서 한 4월이나 이쯤 돼서 재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작물은 좀
특이한 것이죠. 그냥 그런 작물은 이렇게 겨울에 이제 특화돼서 있는 그런 작물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좀 겨울이라 하더라도 날씨가 따뜻합니다. 추워봤자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도 잘합니다. 눈이 제주도는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92년도 겨울에 제주도에서 신병 생활을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 제주도 이제 산간 쪽에 그때 당시 눈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제주도가 이렇게 눈이 많이 안 오는데 올해 따라 눈이 이렇게 많이 온다라고 했던 그런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겨울 같은데도 약간 약간 따뜻한 바람이 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나라가 좀 더 온난화가 되다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열대 환경으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그렇게 엄동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엄동이라고 하는 것,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옛날에 좀 추웠다가 이제 아열대 기후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엄동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남극이라든가 요 북극 같은 것 있죠. 그런 극지방을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만사온 뚜렷한 이런 데 있다가 이제 겨울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겨울도 햇빛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찌는 곳 같으면은 뭐 꽃이 핀다니까요. 저희 집 베란다 봐보세요. 겨울인데도 물론 이제 이렇게 온실 같은 효과가 있어서 꽃이 피겠지만은 양지 많은 곳 같은 데는 또 성급한 것들은 또 꽃이 필 수도 있어요. 2월 이제 뭐 초순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명리학에서 계절을 생각했을 때는 해자축월은 북극이라든가 남극과 같이 무척 춥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 5, 미월의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4, 5, 미월의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막 영하가 아니죠. 영상 40도,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열대지방 저기 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곳에 그 뜨거운 열기를 생각을 하셔야지 이해하기가 쉽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선선한 여름은 우리나라가 많이 뜨거워지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그래도 사람이 그냥 적당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름과 겨울은 굉장히 극과 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봄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중간 계절인 것이 봄이잖아요.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기운이 상승하는 계절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중간 계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겨울로 가기 때문에 기온이 약간 하강 해가면서 선선한 기후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비가 한 번씩 오게 되면 기온이 조금씩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가을 단계에서는 비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기온이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나 추동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해자축월 우리나라 겨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 남극이라든가 저 북극 같은 그런 극지방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같은 것이 이제 축월이 그와 같은 것인데 그러한 땅에는 어떻게 돼요? 땅에다 얼고 기후도 얼죠. 모든 만물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 겨울을 나는 동물들 뭐 동면을 하지 않는 겨울을 나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거기에 맞게 적합하게 산다 하더라도 식물들이 있어야 식물들이 살아야 그 식물들을 또 토대로 먹고 사는 2차 또 집단이 있고요. 그 2차 집단을 또 이렇게 그 매개로 해서 사는 3차 집단이라고 하는 먹이사슬, 먹이연쇄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겨울 같은 때는 일단 말초 단계인 그 초식부터가 풀조차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서 사는 동물들이나 식물들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웬만한 동물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백곰 같은 경우 곰탱이님께서는 겨울잠 그냥 자러 들어가십니다. 너무 이렇게 살기가 힘들죠. 물론 저 북극곰인 백곰 같은 경우는 또 겨울을 이렇게 이제 살지만은 웬만한 곰 같은 경우 이제 겨울잠 자러 들어가는 게 원래 특성이죠. 근데 뭐 그
흑사곰도 원래 그 갈색 곰 이런 곰이었다가 북극으로 이제 이주 어떻게 가면서 거기서 이제 적응하면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중요한 것은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와 생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깊이 있게 강조드리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굉장히 주구장창 사족을 길게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핵심은 해자 축월 겁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춥게 되면 생기와 생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분이라든가 그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화분이 겨울에 지금 밖에 나가서 추운데 있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래서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요 환경이, 요 그림과 같은 환경이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도 얼겠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습기를 머금고 있는 기토는 습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동절 겨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다 땡땡 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심어져 있는 이 화초는 어떻게 돼요? 뿌리도 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줄기라든가 꽃도 다 얼게 됩니다. 얼었다가 다시 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물르고 짓물르고 해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 땅에 심어져 있는 화초라든가 이 작물들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그죠? 이게 화분 같았으면 집 안에다 들여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집 안에다 들여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명리학에서는 병화라든가 정화로서 이 땅과 이 심어져 있는 작물을 따뜻하게 보온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온해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습토인 기토도 해동이 되니까 만물이 씨앗이 발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심어져 있는 뭐 꽃이라든가 이런 작물들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해서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꼭 축월뿐만이 아니라 해월도 그렇고요. 자월도 그렇습니다. 항상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당연히 병화가 있으면 가장 좋을 거예요. 왜냐? 이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절의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조후의 개념은 따뜻하게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화의 기능 중에 하나가 금을 단련하는 이런 기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을 단련하는 기능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좋은 것이고요. 이 조우를 하는 것의 용도는 정화보다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월등합니다. 근데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부득이 정화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있는 것은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화가 있는 것이 좋고요. 정화가 천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지지에서 사화라든가 뭐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얘 뿌리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특성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스스로 열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또 생주해 주게 되면은 그쵸? 정화의 불꽃을 지속적으로 오래오래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이라고 했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좀 정화가 용신인 사람들은 병화에 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사주가 되는 거고요. 병화가 있는 사람은 정화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어떤 일이라든가 자기 어떤 능력 같은 거를 쉽게 좀 정화에 비해서는 쉽게 발휘할 수 있는 국세가 된다라고 놓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거나 너무 자기 어떤 잘난 멋에 살면 주변 사람들이 꼴값 단다라고 하니까 사주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로드맵과 같은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전제는 있어야 되죠. 사람이 불가에서도 그러잖아요. 한번 사람 몸 받고 이 생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것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주를 믿고 내 사주는 좋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뭐 병화가 용신이니까 그렇죠. 뭐 저절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조금 더 큰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큰 재물도 모을 수 있게 되는데 만약 그냥 사주만 믿고 노력을 안 한다라고 하면 물론 100을 얻을 수가 있었고 좀 더 노력하면 150까지도 얻을 수가 있는데 노력을 안 하게 되면 좀 그거보다 뭐 한 80, 70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모름지기 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 그림을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냥 이 그림 없이 그냥 이렇게 놓고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면 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 백날 떠들어봤자 이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딱 놓고 자 얘가 이 그림이 지금 겨울에 와 있다. 이 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바로 화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답이 바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화가 있은 연후에 또 따뜻한 기온이 됐을 연후에는 물을 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가 없는데 축월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뭐예요? 물론 이게 격국으로 놓고 따지게 되면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축중의 개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편재격이에요. 이렇게 되면 편재라고 하는 것 일확천금과 같은 재물이고요. 뭐 이렇게 재능도 있고 끼도 있고 약간 사업가적 기질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결국 뭐예요? 자, 이 텃밭이 축월에 태어나서 일관된 왕하긴 하지만 화가 없는 중에 개수가 있게 되면 지금 밖에 예를 들어서 어렵사리 인동차가 이렇게 피어져 있는데 거기다 물 주게 되면 얼어 죽습니다. 자, 이 개수라고 하는 재성이 보통 그냥 좋아요. 개수 편재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좋아하시는 이제 정제 이렇게 한번 심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뭐 기토가 정제를 봤으니까 뭐 와이프 덕이 뭐 있고 이게 아니라 저 정제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수동류 되고요. 겨울이기 때문에 흙이 다 요 흙이라고 하는 것, 물을 주더라도 물조루에다가 물을 조금씩 줘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뭐 한번 좀 열심히 한번 경작해 보겠다고, 소방차 불러서 소방호스로 물 주면 어떻게 돼요? 꽃도 날아가게 되고, 흙도 다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수가 필요하긴 한데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일단은 해자 죽은 북방 수가 있는 계절이고 춥기 때문에 수보다는 일단 화가 먼저 있어 줘야지 그 연후에 수가 있게 되면 수의 용도가 생기는 것인데 화가 없는 중에 수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국세가 굉장히 졸렬해진다 그러죠. 졸렬 그죠? 국세가 많이 오히려 옹색해지는 거예요. 옹색. 국세가 아주 옹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 축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고요. 화 중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지만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라고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도 없이 화가 전무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무용지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봄대에서 그냥 하면 되죠. 지금 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축월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고 쓰임새가 있으려면은 어떻게 배합이 되고 어떻게 중화가 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봄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입추가 지나면 이제 인월 봄이 됩니다. 그러면 기토가 인월에 대해서 중화와 배합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또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자꾸 예외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서로 간에 이제 배우는 입장 가르쳐주는 사람도 이제 대략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예외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편 타당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면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자,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명식은 기토일간이 토왕절이자 엄동설한 인 겨울에
겨울인 추월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토가 추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자, 연간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술토가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안 그래도 토항절이고 일간이 왕한데 다시 연주에서 마저 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아주 왕하죠. 이건 뭐 태왕이 있다라고 해도 뭐 크게 관언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일간이 아주 왕합니다. 그래, 왕하고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이제 뭐 서에 이르기를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음간이 양간의 임간지에 태어나고 천간으로 양간이 투출하게 되면 비록 음간이라 하더라도 용신치용법은 양간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양간의 임간지라고 하면은 여기서 기토에 대한 양간은 무토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간의 임간지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무토 입장에서 보면 4월이라든가 5월도 그냥 그렇게 해당이 되면 4월은 걸록에 해당이 되고 5월은 뭐예요? 양인월에 해당이 돼서 양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토 같은 경우는 4, 5월에도 왕하지만은 진술축미월에도 다 왕합니다. 그래서 진술축미월이 되게 되면 마치 뭐 꼭 걸록은 아니더라도 4월, 5월 진술축미월은 무토의 임간주와 같이 굉장히 왕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음간인 기토가 양간인 무토의 임간지인 4월, 5월 진술축미월에 이렇게 태어나고 천간으로 양간인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비록 음간인 기토라 하더라도 용신치용법은 양간인 무토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음간이 신금이고요. 양간이 경금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음간인 신금이 양간인 경금의 임간지, 경금의 임간지는 어디가 될까요?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금의 임간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음간인 신금이 양간인 경금의 임간지인 신월이나 6월에 태어나고 천간으로 양간인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비록 음간인 신금이라 하더라도 용신치용법은 양간인 경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임간지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뭐냐면 용신치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기토라고 하는 것의 용신치용법과 무토라고 하는 것의 용신치용법이 똑같은 토라 하더라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음금인 신금과 양금인 경금의 같은 경우도 똑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용신 쓰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 같은 것이라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고 했는데 반면에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완철금이라서 정화로서 단련해서 김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근데 신금이 신월이라 6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으로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신금이라 하더라도 칠살인 장화로서 금을 이렇게 단련하는 용도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따라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도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저 무술토가 연간에 무술토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뭐 조후 위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무술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성향이 양간과 같아지고 일간이 매우 신앙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관성으로서 하는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 무토를 제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을목보다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더 공적이 더 크겠죠. 근데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투출. 근데 을목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건 7살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이제 7살이라고 하는 게 좋고 물론 나쁘죠. 뭐 질병이라든가 뭐 관제구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7살 편관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는데
자, 나쁜데, 나쁘지 않은 게 아니죠. 나쁜데, 중요한 것은 이 토를 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을목이 저 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있다라고 하면 나쁜 칠살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EEJ란 말 있죠. EEJ. EJ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랑캐를 제하는데 오랑캐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쁜 놈을 잡는데 나쁜 놈을 이용해서 잡는다는 얘기죠. 우리 드라마 중에 나쁜 녀석들이라고 있었죠. 나쁜 녀석들 시즌 1과 시즌 2가 있었죠. 시즌 1 같은 경우 김상중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고요. 시즌 2에서는 박중원 배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녀석들이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EJ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죠. 그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서 더 거칠고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잘 쓰는 것이죠. 그것이 EJ죠. 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뭐 갖다 쓰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명리학에서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죠? 살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재성으로서 도와가지고 쓰게 되면 오히려 괜찮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EJ로서 제자 약살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봐야 되는 것인데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기토는 파할 수가 있지만 그쵸? 근데 이 무토를 파는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목을 음간을 양관화해서 관성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기토를 파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아진 이 무토를 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인데 이 을목은 무토를 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간 기토를 파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오히려 갑목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 무토를 파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있게 돼 있죠. 근데 이 을목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EJ로서의 제자 약살로서의 공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사화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사일주죠. 기사 일진이 되죠. 오늘 같은 날. 근데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화가 있게 되면 다시 왕한토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왕토를 다시 생하는 뭐 패단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추월의 엄동설원에 조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역할을 하지만은 한 가지 나쁜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화가 있어서 조우하는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같은 무술을주 기사라고 하는 요 구조에서는 저 사화는 조우의 역할로서 좋은 길신으로 놓고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옳은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생시에서 어떤 생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사주가 변하느냐 이제 생시를 놓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요거 이제 체크를 한번 해놓고요. 갑자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원령을 한번 놓고 보는 거예요. 설한인데 자수가 오게 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먼저 놓고 봐야 되겠죠. 자, 엄동에 수가 있게 되면 물론 목을 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력은 있게 되는데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충분해야지만 수가 얼지 않고 목을 생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그게 조우가 충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이게 완전히 뭐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역시 한습을 계속 가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월간의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음간인 기토가 양관화돼서 이 목으로서 소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우를 하게 되면 이 수도 나름대로 공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수도. 왜냐면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거 쉬운 말로 천간으로 부로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로 내지는 허투라고 하죠.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라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인묘목, 진토, 미토, 해수가 있어야 뿌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수라고 하는 것, 목을 생해주는 수생목해주는 역할은 한다 하더라도 가불목이 뿌리를 내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얘 토를 왕토를 소토하려고는 모양새는 갖추고 있어요. 쉬운 말로 밭을 한번 크게 한번 읽고 경작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하나를 갖다 놓은 거하고 똑같은데 포크레인이 고장이 약간 났거나 아니면 기름이 없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죠. 아니면 뭐 이제 성능이 많이 좀 떨어지는 거죠. 왜냐? 지지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토를 충분히 소토하는 그런 공력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좀 나중에 대운에서라도 목운이 오게 되면 이 갑목이 살아나게 되면 토를 또 소토를 하게 되고요. 또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이 화도 살아나고 화가 살아나게 되면 이 수라고 하는 것도 얼지 않고 해동이 돼서 목을 또 생조해 줄 수 있겠죠. 해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뭐가 됐던 추월에 다시 수운으로 가거나 금운으로 가는 것은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기토와 갑목이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이거 합하려고 그러죠? 갑기합. 그죠? 갑기합. 이렇게 하려고 하죠. 갑기합 토로 화하진 않아요. 물론 축월이기 때문에 갑기합 토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왜 이걸 각기 합토로 보지 않냐면 여기 을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갑목과 기토가 이렇게 합하려고 하는데 이 을목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뿌리가 약하더라도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이건 칠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칠살이 있게 되면은 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남자가 계속 춥아주면서 뭐 이렇게 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랑과 애정도 소리가 온화한 분위기. 그래서 여자들이 무드 좋아하잖아요. 분위기 좋은 것. 이런 데서 이렇게 서로 사랑도 하고 사랑의 대화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험상궂은 조폭이 하나 있으면 서로 마음 놓고 사랑의 대화, 애정의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토가 아니라 신금이 다시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신금이 다시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합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얘가 얘를 해하려고 하더라도 신금이 다시 얘를 해하기 때문에 이 을목이 얘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둘이서 합할 수가 있죠. 조폭이 둘이서 연애하는 것을 이렇게 막 껄떡껄떡 대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얘를 싹 잡아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지는 여기가 경금이 있게 되면 얘는 얘하고 합하고요. 얘는 얘하고 합하려고 하는 얘를 못 살게 굴지 않고 오히려 얘하고 합하게 되겠죠. 을경합, 갑기합이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합해서 좋을 수도 있고요. 합해서 나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합이 되느냐, 합이 안 되느냐. 자, 어떤 글자가 천간으로 어떤 글자가 왔느냐에 따라서 합이 될 수도 있고 합이 안 될 수도 있죠. 물론 천간에서 합을 했다 하더라도 대세운에서 다시 그 합을 깨는 신이 오게 되면 합을 깨는 신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 이게 을목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 갑기가 분명히 합을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경금이 오게 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게 얘를 파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오게 되면 을목이 여기는 없네요. 그죠? 아쉽게도 을목이 오게 되면 요 기토를 파하게 돼요. 그죠? 이건 대운이나 세운에서 올 때 그러면 이 합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사주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되느냐, 합의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사주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갑자시를 빌어서 제가 이제 한번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에 이제 병인시를 한번 볼게요. 병인시라고 하는 것은 자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인에도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에도 뿌리를 두죠. 그래서 병화 투출해서 충분한 조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도움이 안 됐는데 오히려 무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일간을 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좀 믿었던 사람한테 오히려 배신당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병화가 있게 되면 병화가 이제 목생화 화생돼서 통관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겉으로 간목이 천간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또 저거 토를 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게 되죠. 그래서 병인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우가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진시가 되면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을목 하나만 빼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을목 하나만 그럼 전부 다 토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 화가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축월에 엄동인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우라고 이 지지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녹여주는 그래도 온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래 가세격이 되는 걸로 봐야죠. 가세격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말씀드렸죠? 간목이라든가 간목이 아니죠. 무토라든가 기토라고 하는 것이 4, 5월이나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서 전국이 토로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가세격을 이룬다라고 해서 큰 넓은 곡식 창고 호남평화라든가 김제평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곡식이 이렇게 다 무르익어서 드넓은 곡창지대를 이루는 그런 형상을 가세격이라고 이렇게 놓고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세격이 되는데 역시나 또 아쉬운 점은 자, 이 을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 을목이 있어서 가세격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내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왕토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을목 무시하고 이건 가세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전환격 중에서 이 가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격이죠. 종격이 아닌 전환격인 것이죠. 그래서 전환격 중에 가세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을 따지느냐 제가 이것이 100% 옳다 저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같으면은 이것이 내격으로 보면은 그래도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격으로 보게 되면 이건 신왕무의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전환격인 가세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역신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을목이라고 하는 역신. 이런 여기다 써야 될 것을 역신 대세를 거스르는 이러한 역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환격 중 가세격이 된다 하더라도 파격이 되는 것이죠. 파격. 그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나 이렇게 좀 사주가 깔끔하진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경호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호시가 되면은 일단 사화도 있고 오화도 있어요. 오화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간도 왕하죠. 근데 이것은 경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내격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가색격으로 봐야 될까 제가 약간 고민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을목도 있는 상황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천간에 투출한 경금이 약할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미약하나마 술에 통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월령엔 축에도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금의 술에 당연히 통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지인 축에 통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금은 사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장생처에 해당이 됩니다. 장생처. 당연히 통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지지 중에 시지 하나 빼고 다 통근이 가능해요. 자, 금이 지지를 통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는 어디냐면 신금과 지지신금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유금이 가장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합의 끝자리인 신유술, 술토에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둘 수가 있냐면 장생처죠. 포태법상 장생처.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에서 포를 일으켜서 포태양생 하는 곳이 바로 이 사의 사중에, 그래서 사중에 있는 경금이라고 있죠. 사중 경금. 이 사중 경금이 장생된 경금이 있는 거에서 경금이 4를 보면 장생인데, 경금이 4월에 태어나면 장생인데도 그래도 약간 장생인데도 왕하게 놓고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4월은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아무리 장생이라 하더라도 화의 핍박을 받기 때문에 약하게 보는데, 축월 같은 경우는 화양절이 아니라 토양절이잖아요. 능히 저 사화를 보면 치열하게 경금을 억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통근을 능히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통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묘지, 포태법상 포태양생, 욕대관왕, 세병사묘에서 인에서 포를 일으켰기 때문에 축에서는 묘고가 되죠. 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축에도 통근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뭐 통근도 안 된 것 같고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호실을 볼 때는 이때는 그냥 내격으로 보고요. 내격. 그냥 일반적 내격으로 보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물론 당연히 조우라고 하는 개념도 필요하지만 왕토를 설기순세하는 경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나머지 생시 중에서 뭐 임신시나 계유시 같은 경우만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자, 임신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사신합, 원래 사신합수죠. 근데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동자리 임수가 이건 투출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임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지지로 사신 합해서 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추걸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해자축군 북방의 수가 왕한 때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경우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임수도 세력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신합해서 사중병화가 많이 억압받는 게 아니라 사중병화가 많이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고 사중병화로서 용신을 무토를 생주해주고 조후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임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소동료, 기토를 사소동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기토 타김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간이 기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탁하게 되는 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을 위주로 봐야죠. 이 경우에는 기토 타김이 문제라기보다는 임수 때문에 기토가 쓸려 내려가는 사소동료가 문제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기토가 있어서 제방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땐 기토 타김, 오히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토 타김이 문제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물론 수가 탁해진다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수동률 때서 기토일간이 휩쓸려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오히려 제방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뭐 추걸도 이제 오늘 하게 되면 내일 모레 2월 3일까지만 하게 되면 이제 엄동사란 해자 추걸이 다 끝나게 되고요. 어느덧 이제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이 벌써 3개월을 꽉꽉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4일 되게 되면 입춘이 되죠. 입춘이 되면서부터 무술년에서 기해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월령도 을축월에서 병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환경 자체가 무술년 을축에서 이제 기해년 병인월로 이제 환경 자체가 이제 확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해년 이제 뭐 물론 2월 5일 날 또 인사를 드리겠지만 황금돼지 하나씩 마음속에 품으시고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 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